너희 이게 뭔 줄 알아? 저번에 너랑 통화 끝나고 내가 녹음한 거다. 아주 며느리랑 둘이서 신나게 우릴 욕하던데. 70세 박철수 씨가 핸드폰을 누르자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씨, 진짜 짜증나게 하네. 왜 또 아버님이 뭘 해달라고 부탁하셔? 효도 바라려면 집이나 먼저 아들한테 넘겨주고 바라야 그게 상도덕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번 해만 해주고 안 해줄 거야.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시부모를 속이고 조롱했던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위스 여행은 재밌었냐? 너희 장모한테 사다 준 샤넬 가방은 마음에 들어 하시던?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6년간 쌓인 배신감은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추석 선물 하나로 시작된 이 사건의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어머님은 부산에서 남편 박철수 씨와 함께 살고 계시는 70세의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하나뿐인 아들 민호를 키우셨죠. 아들 민호가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6년 동안 아들 집에 들어가 본 게 고작 3번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70세 박순자입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해야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 민호가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들 집에 들어가 본 게 고작 3번뿐이에요. 첫 번째는 이사 온 날, 두 번째는 집들이 하는 날, 세 번째는 손자 도현이 100일 때. 정말 그게 전부예요. 6년에 3번이라니 이는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저를 완전히 차단해버렸거든요.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서 제가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마치 저를 무슨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고 없이 찾아가는 몰상식한 시어머니였냐고요? 천만에요. 아들이 결혼한 후로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찾아가면 며느리가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연락도 자제했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를 마치 벌레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어요. 더욱 서운한 것은 며느리의 이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더 서운한 건 며느리가 친정에는 일주일씩 머물면서 친정어머니랑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도 저희 집에는 정말 발을 끊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친정이 더 편한 건 당연하죠. 저도 딸이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손자를 보고 싶어서 신발이며 옷을 사주겠다고 할 때만 마지못해 찾아오곤 했어요. 그마저도 저녁만 먹고는 쌩하니 자기 집으로 가버렸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해도 절대 안 자고 가더라고요. 마치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싫다는 듯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며느리가 저희한테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들 집을 사줄 때 전액을 다 부담했거든요. 며느리 친정에서는 혼수 이외에는 일절 지원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전세금도 저희가 모두 부담했고 나중에 집을 살 때도 저희 돈으로 매매를 했어요. 며느리가 저희한테 잘하면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저희를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는 끝까지 저와 남편이 쥐고 있었어요. 여기서 박순자 어머님 부부의 현명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집의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신 것이죠. 만약 등기를 넘겨주셨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보면 끔찍합니다. 그러던 중 박순자 어머님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에게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려고 했던 날의 일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의 계산된 거짓말과 시어머니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박순자 어머님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도연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요. 그날 저는 정말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손자 도현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래떡은 쫄깃하게 볶고, 멸치볶음은 달콤 짭짤하게, 깻잎 무침은 향긋하게, 간장게장은 짜지 않게.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반찬들이었을 텐데요. 하나하나 손자 생각을 하며 만드신 음식들이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아들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보자기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싸서 아들 집으로 갔어요. 사실 며느리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반찬을 핑계로 찾아간 거였어요. 박순자 어머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반찬을 핑계로 손자를 보고 싶었다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아들 아파트에 도착한 박순자 어머님은 정말 이상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 아파트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는데 분명히 집안에서 TV 소리랑 도현이가 동요를 부르는 소리가 똑똑히 들리더라고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정말 분명한 도현이 목소리였어요. 6년 동안 키운 손자의 목소리를 할머니가 못 알아들을 리가 없겠죠. 분명히 집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 박순자 어머님은 계속해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계속 벨을 눌렀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벨이 고장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집에 사람이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니요. 박순자 어머님은 혹시 벨이 고장났나 싶어서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 너희 집 앞에 왔어. 벨이 고장났니? 계속 눌렀는데도 안 열어줘서. 혹시 잠들어 있었나?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전화를 거신 박순자 어머님.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정말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도현이 유치원 친구들이랑 엄마들이랑 다 같이 키즈 카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으러 간다고 오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박순자 어머님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TV 소리와 손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키즈 카페에 있다니요? 이상했습니다. 응?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방금 전까지 TV 소리도 들렸고 도현이가 동요 부르는 소리도 똑똑히 들렸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그럴듯한 변명을 대면서 말이죠. 아, 그거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가 19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라 층간 소음이 정말 심해서요. 위층, 아래층, 옆집 소리가 다 들려요. 아마 다른 집 아이 소리일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 동안 키운 손자의 목소리를 할머니가 구분하지 못할 리가 있을까요? 박순자 어머님도 이상함을 느꼈지만 며느리가 워낙 단호하게 부인하니까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도현이 목소리였는데.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확신을 갖고 부인하니까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하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키즈 카페에서 못 갈 것 같아서요. 유치원 엄마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경비실에 반찬 맡겨놓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경비실에 반찬을 맡기라는 말을 들은 박순자 어머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경비실에 맡겨야 한다니요. 박순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냥 비밀번호만 알려줘. 냉장고에 넣어놓고 바로 나올게. 금방 갔다 올 테니까.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는 그냥 경비실에 맡겨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가져갈게요.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극단적인 차단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박순자 어머님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다니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경비실에 맡기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다니. 6년 동안 키운 손자 얼굴 한번 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었는데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경비원의 반응이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이 경비실로 내려가자 경비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거든요. 그 집 애기 엄마 아까 애기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분명히 봤는데요. 30분 전쯤에요. 이 말을 들은 박순자 어머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며느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뻔뻔스럽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경비원도 난처했습니다. 아이고, 참 곤란하게 하시네요. 이런 일로 경비한테까지 부탁하고. 안 해주면 또 민원 들어올 테고. 오늘은 맡아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안 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경비원의 푸념을 들으며 박순자 어머님은 더욱 서러웠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경비원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되었으니까요. 경비원 아저씨까지 곤란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서러웠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박순자 어머님은 미안한 마음에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경비원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죠. 이 사건은 박순자 어머님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손자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쓴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던 중 2023년 9월에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 갱신과 관련된 전화 통화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박순자 어머님과 박철수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의 남편 박철수 씨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중에는 스마트폰도 잘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박철수 씨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매년 자동차 보험 갱신을 아들에게 부탁하셨는데 예전에는 아들이 부모의 부탁을 정말 기꺼이 들어줬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말이죠. 결혼 전에는 정말 효자였어요. 제가 뭘 부탁하면 실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다 해줬어요. 보험 갱신 같은 것도 제가 말하기도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해주곤 했죠. 그런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의 작은 부탁에도 짜증부터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도 박철수 씨가 평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 갱신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자동차 보험 갱신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직 안 넣었어? 아버지가 돈 준다고 했으니까 얼른 넣어라. 날짜 넘기면 안 되잖아. 평소보다 조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정말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야근하고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이 시간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다가 겨우 들어왔는데 왜 자꾸 절 힘들게 하세요? 제가 알아서 넣어놓을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결혼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투였습니다. 부모에게 잔소리 그만하라고 말하다니요. 박철수 씨는 정말 섭섭했지만 더 이상 아들과 다투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도 힘들겠지? 내일까지만 꼭 넣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 전 박철수 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걱정돼서 부모님 핸드폰에 통화 자동 녹음 설정을 해뒀던 것입니다.
아들이 저희가 보이스피싱 당할까봐 걱정돼서 통화 자동 녹음 설정을 해뒀거든요. 그런데 그날 전화를 완전히 끊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가 그대로 녹음된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걱정해서 설정해둔 녹음 기능 때문에 아들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녹음된 내용은 박순자 어머님과 박철수 씨에게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씨, 진짜 짜증나게 하네. 왜 또 아버님이 뭘 해달라고 부탁하셔? 아들이 결혼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버님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정말 무례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휴, 진짜 나도 귀찮아 죽겠어. 보험료 비교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아무거나 들면 되지. 몇만 원 아끼려고 뭐하러 그렇게 비교해. 나도 이번 해만 해주고 내년부터는 안 해줄 거야. 부모를 귀찮아하는 아들의 모습에 박순자 어머님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효자였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비하하는 말을 이어갔거든요. 어머님도 정말 똑같아요. 요즘 70세 어른들도 핸드폰 어플 다 다룰 줄 안다는데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된 게 배울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그냥 할 줄 몰라 못한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70세 노인에게 핸드폰 어플을 다루라고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그녀의 인격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다른 건 다 못한다면서 홈쇼핑으로 물건 주문하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하셔요. 그래놓고 상품 후기 쓰는 건 또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시고 자기가 주문한 건데 왜 후기는 며느리한테 시켜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작은 부탁마저도 짜증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홈쇼핑 후기 쓰는 것 정도는 며느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아들도 거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우리 누나한테 시키지. 나한테 왜 떠넘겨? 우리 엄마도 참. 딸이 있으면 딸이 알아서 챙겨야지. 왜 며느리한테 그런 걸 부탁해? 자신의 어머니를 우리 엄마라고 부르면서도 정말 차가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도와드리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인데 그것마저 귀찮아하는 모습이었죠. 박순자 어머님은 이 대화를 들으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평생 아껴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녹음된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며느리가 정말 악마 같은 제안을 했거든요. 시부모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가만 보면 뭔가 부탁하시면서 우리가 효도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양심도 없으시지 않아요? 효도를 바라려면 집이나 먼저 아들한테 넘겨주고 바라야 그게 상도덕 아니에요? 정말 어이없는 논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가 효도를 바란다면서 집부터 아들에게 넘겨주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 집을 아들 명의가 아닌 시부모 명의로 전액 부담해서 사준 것이 바로 박순자 어머님 부부였거든요. 더욱 가관인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차도 집도 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내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어. 친구들은 다들 결혼하면서 집도 차도 다 자기 명의로 받았는데 자신들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살고 있는 집과 차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가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달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때 며느리가 정말 치밀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나도 솔직히 이 20평도 안 되는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수호도 크고 있는데 방도 하나밖에 없고
내년에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이번에 제대로 불쌍한 척 좀 해봐요. 불쌍한 척을 해서 더 큰 집을 얻어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계산적인 생각이었죠. 어떻게요? 아들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이번 추석에 좀 볼품없는 선물 세트 하나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이야,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사는 게 정말 힘들구나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시부모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었죠. 그것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오,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뭘 가져갈까요? 아들도 완전히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선물 세트? 아니지, 그것보다는 작년에 받아서 창고에 처박혀 있는 그거 있잖아요. 2022년 직원 추석 선물로 받은 햄 세트. 그거 들고 가요. 작년 걸 가져가요. 그게 더 좋아요. 작년 것을 가져가면 얘들이 선물 살 형편도 안 되는구나 하고 더 불쌍하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먼지도 좀 털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야 더 처절해 보이잖아요. 정말 섬뜩한 계획이었습니다. 시부모를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 이런 세세한 것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추석 때 스위스 여행 가는 건 절대로 들키면 안 돼요. 추석 때 우리 둘 다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 잊지 말아요. 추석에 시부모를 속이고 스위스 여행을 가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수호는 어떻게 해요? 혼자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 걱정했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맡기죠. 엄마한테 맡기는 대가로 이번에 스위스에서 명품백 하나 사다 주기로 했어요. 샤넬 가방 사달라고 하시던데 그거 사드리면 되죠. 자신의 친정어머니에게는 명품백을 사주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작년 선물 세트를 가져다 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님께 영양제도 하나 가져다 드려야 해요. 그런데 비싼 거 말고 어디서 증정용으로 받은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 한 달 정도 남은 그거요. 며느리는 정말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줄 선물조차 돈을 들이기 싫어했던 것이죠. 우와, 정말 완벽한 계획이네요. 그러면 아버님이 우리 불쌍하게 보시고 40평대 아파트 사주실까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버님이 안 사주시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차도요. 차도 당연히 바꿔주실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외제차로요. 내가 친구들한테 외제차 탄다고 자랑 좀 해보고 싶어요. 이 모든 내용을 들은 박순자 어머님과 박철수 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을 완전히 호구로 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 정말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지. 저와 남편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면서 감쪽같이 속이려고 이런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박철수 씨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녹음을 들으면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주체하지 못하고 소주 한 병을 그대로 다 마셔버렸어요. 이런 놈들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정말 분노했어요. 70세가 넘은 노인이 소주 한 병을 단숨에 마실 정도로 분노했다는 것은 정말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박철수 씨는 단순히 분노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보나? 좋다. 그럼 놈들 계획대로 한번 해보자.
대신 마지막에는 제대로 혼쭐을 내주겠어. 박철수 씨의 복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박순자 어머님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아들과 며느리가 계획한 대로 행동하게 놔둔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해서 제대로 혼쭐을 내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놈들을 며칠 동안 헛된 꿈속에서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주자. 40평대 아파트, 외제차 꿈꾸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끝도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주겠어. 정말 치밀한 복수였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주겠다는 계획이었죠. 드디어 추석 전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계획대로 박순자 어머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박순자 어머님은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인사드리러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박순자 어머님은 이미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저희를 완전히 호구로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저희가 요즘 좀 사는 게 힘들어서 이거밖에 준비 못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계획했던 대로였습니다. 선물 세트에는 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고 상자 한편에는 2022년 직원 추석 선물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유통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증정용이었죠. 정말 계획한 대로더라고요. 먼지까지 그대로 묻어 있고 작년 스티커도 그대로 붙어 있고 영양제는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것이고요. 녹음에서 들었던 그대로였어요. 아들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마치 정말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못 벌고 있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살림하는 것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어요. 박순자 어머님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산다면서 스위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그들의 뻔뻔함의 말이죠. 그래,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런데 오늘이 추석도 아닌데 왜 미리 선물을 들고 온 거야? 박철수 씨가 계획대로 물었습니다. 저희 둘 다 추석 때 회사에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서 오늘 미리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스위스 여행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추석까지 출근을 하니까 무슨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올해는 정말 일이 많네요. 갑자기 본사에서 11월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라고 통보했어요. 그래서 명절에도 쉴 수가 없어요. 아들의 거짓말은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박철수 씨는 예상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지는 대신 오히려 아들 부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수호는 누가 봐주니? 저희 엄마가 와서 봐주시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친정어머니가 손자를 봐주는 대가로 명품백을 사주기로 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죠. 그래, 고생이 많겠네. 너희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 박철수 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준비한 핵심 멘트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요. 수호가 점점 크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이가 자꾸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져요. 그래서 내년에 40평대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 계획대로 40평대 아파트 이야기를 꺼낸 아들. 그런데 박철수 씨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 아이가 크는데 좁은 집에서 살면 안 되지. 너희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착실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정말요, 아버지?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40평대 아파트로 이사하는 거 우리가 도와줄게.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보태면 되겠지. 와,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어때? 오래됐지? 박철수 씨가 또 물었습니다. 네, 차도 좀. 요즘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요. 그래, 차도 바꿔주자. 이왕 바꾸는 거 외제차로 하자. 쇠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아버지 정말요? 외제차로요. 절대 물으시기 없기 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 다 너희가 우리한테 잘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앞으로도 더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박철수 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효도할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남편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제게 보내는 신호를 보고 침묵을 지켰어요. 박철수 씨는 아내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아들 부부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후 박철수 씨는 자신의 진짜 계획을 박순자 어머님에게 밝혔습니다. 여보, 저놈들을 며칠 동안 헛된 꿈속에서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주는 거야. 40평대 아파트, 외제차 꿈꾸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모든 것을 빼앗아서 끝도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거야. 박철수 씨의 복수는 정말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남편의 계획을 이해했어요. 정말 무서우면서도 통쾌했어요. 저희를 그렇게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거였죠. 아들 부부가 기쁜 마음으로 집을 떠난 후 박철수 씨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스위스 여행을 간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먼저 박철수 씨는 박순자 어머님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반찬을 좀 만들어줘. 애들도 여행 간다는데 아깝게 반찬 만들어서 뭐 해요?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몇 개만 만들어 봐. 정성스럽게 말이야. 박순자 어머님은 남편의 부탁이 이상했지만 일단 반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말이죠. 박철수 씨는 그 반찬과 함께 과일 한 박스를 사서 아들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명절인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과일인데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드세요. 아이고, 뭐 이런 값비싼 걸 다 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수 씨는 경비원에게 먼저 과일을 선물하며 호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부탁을 했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바로에 사는데 이거 아들줄 반찬이거든요. 명절 기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놔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어르신, 아드님이 여행 간다는 말을 안 하셨나 보네요? 여행이요? 박철수 씨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저한테 명절에 여행 간다고 택배 받아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스위스로 간다고 하시던데 일요일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아, 그랬나요? 저는 회사에 출근한다고 들었는데. 회사 출근이요? 아, 그럼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건가 보네요. 아무튼 여행용 캐리어도 맡겨놨거든요. 경비원의 말로 아들 부부가 스위스 여행을 간다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것도 여행용 캐리어까지 미리 맡겨놨다는 것까지 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일요일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때 반찬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밀한 계획을 실행했죠. 며느리에게 카톡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정말 어리석게도 자신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꿔놨더라고요. 딱 봐도 비행기 안에서 찍은 구름 사진이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도 못하고 핸드폰도 잘 못한다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볼 줄 모르는 완전한 바보로 알고 있었나 봐요. 여행 간 티를 저렇게 대놓고 내고 있다니. 박순자 어머님은 억지로 화를 참으며 며느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은아, 너희들 야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서 밥 해 먹을 정신도 없을 거야. 그럴 때 대충 시켜 먹고 그러면 몸만 상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해. 내가 반찬 몇 개 해서 경비실에 맡겨뒀으니까 퇴근할 때 찾아가서 잘 먹어라. 정성스러운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카톡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한참 후에야. 네. 한마디만 달랑 보내온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카톡에는 성의 없이 대답한 거죠. 그 한마디 내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냥 내 한마디로 끝이라니. 박철수 씨는 이 모든 것들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경비원의 증언, 카톡 프로필 사진, 그리고 애초에 녹음된 대화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며칠 후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 스위스 여행 선물로 샤넬 가방을 사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효녀를 두셨어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어머님은 충격을 받았죠.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에게는 명품 가방을 사다 주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작년 선물 세트를 가져다 줬다는 사실의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친정어머니에게는 샤넬 가방을 사다 주고 저에게는 작년 먼지 쌓인 선물 세트를 가져다 줬다니.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박철수 씨는 이 사실도 중요한 증거로 기록해뒀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드디어 아들 부부가 스위스 여행에서 돌아오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치밀한 계획이 실행되는 날이었죠. 이날을 위해 며칠 동안 준비해온 박철수 씨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박철수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너희 고생 많았다.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느라. 우리가 맛있는 저녁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같이 밥이나 먹을까? 아, 아버지. 됐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여행 피로였겠지만 일 때문에 피곤한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그럼 우리가 찾아갈게. 밤늦게 가도 괜찮지? 아, 찾아오시게요. 저희 지금도 야근 중이라서 9시 이후에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전히 거짓말을 이어가는 아들. 하지만 박철수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 9시면 괜찮다. 그럼 9시에 봐라. 박순자 어머님과 박철수 씨는 저녁 7시에 미리 아들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반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 아들 부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8시 30분쯤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정말 딱 봐도 여행에서 돌아온 모습이었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오고 얼굴도 좀 그을렸고 여행 피로에 지친 모습이었죠. 박순자 어머님과 박철수 씨는 곧장 아들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지은아.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여행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너희 그 큰 가방은 뭐야? 박철수 씨가 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아, 이거요? 회사에서 가져올 서류들이 좀 많아서요. 아들이 어버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서류? 그렇게 큰 캐리어에?
그리고 회사 물품들도 좀 있고. 거짓말이 점점 엉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차는 어디 있어? 왜 택시에서 내려? 차가 고장나서 정비소에 맡겨놨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더 이상 놀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번에 만든 반찬들은 입에 좀 맞았어? 특히 멸치볶음 말이야. 내가 이번에 좀 짜게 만들었는데.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진 그녀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멸치볶음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민호 씨랑 둘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네, 정말 맛있었어요. 박철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은아, 내가 언제 멸치볶음을 만들었지? 네? 뭐라고요? 내가 멸치볶음을 언제 만들었냐고. 너희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는 멸치볶음을 내가 언제 만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멸치볶음 같은 거 만들지도 않았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걸 맛있게 먹었지? 드디어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리고 반찬통도 가져가야겠으니까 지금 가서 가져와. 지금이요? 제가 내일 가져다 드리면. 내일? 반찬통이 없으면 다른 반찬을 어떻게 담아? 지금 당장 가져와. 어머님, 정말 지금은?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희들 끝까지 우리를 우롱하는구나. 끝까지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한테 받아갈 게 있다고 했지. 너희가 좁아터져서 못 살겠다는 그 집 벌써 부동산에 내놨다. 그리고 국산차라 창피해서 타기 싫다던 그 차도 처분 신청했으니까 열쇠 당장 내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스위스 여행은 재밌었어. 너희 장모한테 사다 준 샤넬 가방은 마음에 들어 하시던.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 줄 알아? 박철수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너랑 통화 끝나고 우연히 녹음된 거야. 너희 둘이서 신나게 우리 욕하던 그 대화 말이야. 박철수 씨가 핸드폰을 누르자 그날의 충격적인 대화가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시부모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부모님을 감쪽같이 속이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완전히 덫에 걸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어버버거리기만 했지만 며느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하고 바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도연이. 수호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박철수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고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수호 봐서라도? 정말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한테 수호 보여주기 싫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수호를 들먹이는 거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손자를 방패로 삼는 거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손자를 시부모에게서 멀리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던 며느리가 위기 상황이 되자 손자를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사정했지만 박철수 씨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대출이자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돈 귀한 줄을 모르지. 우리 집에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내게 해줬으니까 그게 너희 거인 줄 알았어. 박철수 씨는 계속해서 쌓인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집을 원하면서도 돈 나오는 구멍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한테라도 잘하면 될 텐데.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너희는 은혜도 모르고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때 아들도 나서서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차차 갚아나가면서 효도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박철수 씨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효도? 우리가 언제 너희한테 효도해달라고 했어? 그게 손자 보고 싶어 한 게 그렇게 큰 죄였어? 가끔 너희한테 작은 부탁 하나 하면서 얼굴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신경 쓰였어? 박철수 씨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됐다.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 박철수 씨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수호 데리고 회사 사택에 들어가서 살든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 집에 들어가서 살든지 알아서 해. 우리는 이제 너희와 남남이야. 아버지, 진짜 이러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들이 절규하듯 말했지만 박철수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 맞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더 배신감이 크지. 박철수 씨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차도 없으니까 회사 사택에서 살면서 회사 버스 타고 다녀. 너희들이 그렇게 맨날 버릇처럼 하던 말 있잖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 이제 직접 체감해보면서 살아봐.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재산, 우리가 죽어서 들고 가는 한이 있어도 너희 같은 놈들한테는 절대 못 줘. 그렇게 알아? 완전한 절연 선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박철수 씨와 박순자 어머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린 상태였습니다. 정말 그동안 저희가 너무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강을 건너버린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그들의 죄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순자 어머님과 박철수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내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에 걸쳐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두 분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에게 여러 번 찾아왔어요. 때로는 수호까지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애교를 부리게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린 상태였어요. 박순자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과 동시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자를 봐서라도 용서해 줄까 생각도 여러 번 해봤어요. 아무리 아들과 며느리가 미워도 손자까지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잠시 말을 멈춘 박순자 어머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를 그렇게 대하고 나니까 그렇게 예뻐하던 손자까지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 아이도 결국은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날 텐데 나중에 커서 저희를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조부모의 사랑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었죠. 결국 아들 민호는 처가로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국 처가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장모님도 좋아하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사위 사랑이 각별하다고 해도 결국은 남의 자식이니까요. 박순자 어머님의 말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인 거죠. 언젠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너무 늦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박순자 어머님과 박철수 씨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평생을 아껴 키운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저희가 컴퓨터도 못하고 핸드폰도 잘 못한다고 무시했지만 정작 저희가 평생 잃고 온 재산으로 그들의 생활을 지원해줬던 건데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함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박순자 어머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들을 잃은 것은 정말 아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들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했던 저희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부모도 사람이에요. 상처받고 실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걸 너무 늦게 깨닫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깨닫겠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정말 너무 늦을지도 모르지만요. 박순자 어머님의 마지막 말에는 여전히 모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상처받아도 자식은 자식인 거겠죠. 지금까지 박순자 어머님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추석 선물 하나로 시작된 것 같았던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이면에 6년간 쌓여온 깊은 서운함과 상처,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충격적인 배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아들과 며느리. 그들은 시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진정한 감사를 표할 줄 몰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시부모를 완전히 호구로 보면서 치밀한 계획까지 세워 속이려 했다는 점입니다. 시부모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더 큰 집과 더 좋은 차를 얻어내려 했던 그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게 되셨나요? 부모님의 사랑이 무한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걸까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모님도 사람이라는 것, 상처받고 실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와 감사의 마음은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 희생해준 부모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과연 박순자 어머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올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 너무 늦은 걸까요? 이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 부모님의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께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순자 어머님께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